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5일 오후 3시입니다. 기다려지는 글이 있습니다. 조은산, 진인 조은산 씨의 글입니다. 시무 7조로 전국에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분인데 아직까지 얼굴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얼굴을 가린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도 자기 직업을 밝히지 않았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직업은 평범한 직업이다. 길을 가다가 보면은 저 일을 저분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직업이다. 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부동산 정책 비판으로 출발을 했는데 매우 예리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변창흠이라는 분이 후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 제목이 김현미를 유임하랍니다.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고 해서 유명해진 분이 당장 김현미를 유임하라. 왜냐하면은 대신 들어온 사람이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각이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은 성과를 많이 냈고 원년 멤버로서 많은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은 아니다라고 했다. 역효과를 많이 냈고 욕바지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이 아닌 염장질이다라는 환청이 들리는 게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녀의 후임자에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내정됐다고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굳이 평하자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다. 고급 코스 요리와 단품 메뉴들, 브런치와 런치, 디너 그리고 수십 가지의 칵테일과 음료들, 수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좋은 재료로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셰프가 빵을 굽지 못해 죄송하다고 읍소하더니 이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영양소로 공공급식을 제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먼저 말하고자 한다. 절대적 이익과 결과적 최선은 공공의 제약이 아닌 개인 간의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거래에서 나오는 법이다.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 것이다. 아주 자유시장 경제의 소신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사회주의적 방식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놔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낙후되고 선lum화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언제든지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 하나 걸어대는 헛짓거리가 이분의 전문 분야라는데 개집에다가 개벽 따귀나 그려주면 개들이 멍멍 짖고 좋아라 하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선lum화된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벽화 그려놓고 해가지고 무슨 예술적으로 포장하는 게 이게 무슨 헛발질이냐 이런 이야기네요. 몇 가지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임대차 3법 논란은 크게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했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네요.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적 발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은산 씨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주거권과 재산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가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누군가에게 주거권이 곧 생존권이듯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이 곧 생명권일 수가 있다.
나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진다고도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결국은 전국의 전셋값을 축겨 올렸고 분기 현상을 거쳐 이제 월세로까지 번진 상태다. 나라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좋겠지만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증가시키게 되고 가장 큰 피해자를 무주택 세입자에게 입게 된 것이었다.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가장 약한 사람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양쪽이 모두 무너졌다. 그것이 임대차 3법이다. 나는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고약합니다. 임대차 3법 논란은 크게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도 아닌 도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호하고 집주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생존권이고 집주인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재산권 아니겠느냐. 생존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하다. 우선 세입자의 주거권이 생존권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집주인의 재산권이 주거권보다 못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사람은 더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한 걸 아주 일도양단하면서 조은산 씨가 이 글을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주거권과 생존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좌익들이 흔히 하는 양극화 선동이죠. 뭐든지 분열시키는 겁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언론을 분열시키고 드디어 집 가진 사람과 집 안 가진 사람을 분열시키더니 이제는 기본권까지도 주거권과 생존권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하는. 그리고 변창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은산 씨는 이런 사람에게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는 말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국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면 용기일까? 내가 감히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서 초악에 가깝다. 또한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확신은 이런 지 오래이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은 애초에 없었다. 남은 것은 이 정부는 언제나 옳다라는 자존심뿐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워줄 인물을 장관이라고 내세워 그에게 의존하는 형국이다. 물론 대신 욕바지가 되어주는 것은 듭니다. 진인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전세는 더욱 시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다. 집주인이 낼 세금을 일부 대납한다고 보면 된다.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이 정권은 답이 없다. 이것도 명언인데요.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이 정권은 답이 없다. 벌써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인 꼴, 똥개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이란 등 온갖 비유가 판을 치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김현미를 파직하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위임하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다. 차라리 그녀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은 조갑제 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좀 웃으면서 이 즐거운 주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